안녕하세요. 문화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은 토지 릴레이 2부 1편, 북극의 풍우편이에요. 사실 2부 1편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익숙하지 않은 지명과 함께 낯선 북쪽 사투리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지도를 옆에 놓고 지명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희의 일행은 다 함께 부산에서 출발해서 청진까지 화륜선을 타고 와서 용정에 자리를 잡습니다. 서희가 용정에서 자리를 잡는데 큰 도움을 준 건 바로 공노인, 월선의 삼촌이에요. 예전에 월선이 간도에 갔을 때 함께 장사를 했다고 했던 인물 기억나시죠? 새로운 등장인물이자 용정에서 벌어지는 일의 핵심 인물 중 하나입니다. 지난 편에서 봉순이는 끝내 서희 일행에게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죠. 그래서 새로 시중을 드는 건 새치미, 부엌일을 돕는 건 달래 어머니, 여기서는 사투리를 써서 달래 오망이라고 나옵니다. 서희는 19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용정에서 빠르게 정착해 나가요. 그 길잡이는 역시 공노인입니다. 월선이를 지금까지 보살펴 주었다는 고마움도 있었겠다. 간도 땅에서 공노인이 얻은 인심도 있었으니 서희를 도와주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일단 청국 말에 굉장히 능하고요. 윤씨 부인이 서희를 위해서 몰래 마련해 놓은 금과 은을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 그런 정보를 알려준 것도 공노인이에요.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자면 용정초는 회령을 경유해서 많은 상인들이 드나드는 청진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일단은 가진 돈으로 서희가 백두를 몽땅 사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곳간에 쌓아 올리고요. 한참 지나서 청진에서 온 돈 많은 상인들이 백두를 구할 때 그때 높은 가격에 팝니다. 매점매석이죠. 그렇게 조금씩 이문을 남기다가 크게 한몫 챙기게 되는데요. 그때가 언제냐? 청나라 상부국에서 토지를 매입하던 시절이었어요. 간도 부근의 땅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는 거였죠. 공노인이 이 정보를 가져오자 발빠르게 서희는 상부국에서 부른 평당 5원에 1원을 더 얹어서 평당 6원의 땅을 산 뒤에 다시 상부국에 13원에 팔았어요. 부동산 투기죠.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상부국이 토지를 사들일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투기가 점점 심해지는 바람에 나중에는 땅을 사는 걸 포기하거든요. 그러니 서희는 절반 정도는 현금을 챙겼고 절반 정도는 땅이 있는 아주 운이 좋은 위치에 가 있게 된 거죠. 이때 남은 이문이요 3,500원이에요 무려. 공노인의 도움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수금하고 발빠르게 움직여주는 건 길상이었습니다. 길상이는 나이가 꽉 차서 혼기를 넘기고 있었는데요. 조용한 성품이나 꽤나 쌓인 학식 때문에 애매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신분제가 폐지되기는 했지만 상민으로 막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렇다고 양반으로 대하기에도 좀 신분이 아니니까요.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한 인물이 된 거죠. 외톨이는 아닙니다. 용정촌에는 길상이를 탐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얼굴도 잘생겼죠. 일도 잘하죠. 만나는 어른마다 길상이를 자신의 사위 삼고 싶어서 안달이라고요. 김훈장은요. 이런 서희를 못마땅해 합니다. 첫 번째, 상놈과 어울려서 땅 투기, 돈놀이, 장사를 한다. 그게 이유고요. 두 번째, 의병 군자금을 거절했다라는 이유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상할 만한데요. 일본인이 나서서 세우는 절에는 서희가 시주를 한 거예요. 물론 처세 때문에 한 겁니다. 사실 첫 번째야 먹고 살기 위해 그렇다라고 쳐도 두 번째는 김훈장의 입장에서는 용서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군자금을 요청했던 사람이 함께 용정으로 온 사람 중에 이상현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상현의 아버지이자 서희의 아버지 최치수의 절친한 친구였던 이동진이 그 군자금을 요구했던 거거든요. 사실 이상현과 서희는 서로를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연히 선을 넘지는 않았죠. 서희도 배울 만큼 배운 정숙한 사람이었고요. 이상현 또한 뼈대 있는 가문의 규수를
결혼도 한 마당에 농락하려는 마음은 없었어요. 이게 좋아하는데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요, 말이나 행동이 좀 삐뚤어져서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서희 입장에서는 이상현이 분명히 자신에게 마음이 있는데 100% 그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 게 못마땅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표현을 해주면 자기 쪽에서 거절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관계를 끝을 내려고요. 그런데 마치 겨루기를 하는 것처럼, 그래요. 요즘 말로 밀당이라고 하죠. 밀당처럼 자신에게 표현하는 마음까지 재고 있으니까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고요. 서희도 조바심이 났죠. 그리고는 이동진의 군자금 요청을 거절한 사건, 그것 때문에 이상현이 화가 나서 아예 서희네 집에 걸음을 끊게 된 거예요. 서희, 우리 서희, 어떤 서희죠? 본인 마음대로 안 되면요, 직성이 풀리지가 않는 아이예요. 이상현은 서희 무리에서 나와서 용정손에서는 손꼽히는 자산과 명망이 있다라는 가문, 송병문신의 댁에 몸을 의탁합니다. 그 집의 둘째 아들 송선생, 송장환과 친하게 지내는데요. 송장환은 부친인 송병문 씨가 설립한 상위학교 교사이면서 실질적인 학교의 경영자예요. 국가가 왕이라는 공식을 깨야만 한다는 개방적인 생각을 가진 인물이면서도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조선을 잊지 않도록 역사와 땅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치는 인물입니다. 뼛속까지 양반인 이상현과는 다소 의견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둘은 가까이 지내는 사이예요. 히스테리를 부리는 건 서희뿐만이 아니에요. 이상현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쩜 이렇게 둘이 닮았죠? 이상현은 지나가던 길상이를 붙잡아서 요리집에 데려가서 같이 술을 마시면서요, 이 부분이 진짜 재밌어요. 둘이서 서희를 놓고 싸움을 벌이는 장면이에요. 이상현이 묻습니다. 길상, 너 왜 결혼 안 해? 나이가 많이 찼잖아. 혹시 서희 때문이냐? 못 오를 나무 쳐다보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길상이는 묵직한 성격이거든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상현의 화를 돋운 거죠. 상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서희가 너 지금 천에 고하라고 해서 장사꾼 노릇을 한다고 해서 너 같은 애가 감히 넘볼 수 있는 상대인 줄 알아? 아니야. 그러기만 해봐.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하고 겁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길상이요? 지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셨죠? 만일 뼈대 있는 집안의 교수를 야심의 놀이개로 삼으려고 하신다면 나도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그리고 식탁을 치며 일어나서 그대로 가버려요. 너무 멋있죠? 그럼 둘 중 누구의 승리인가? 글쎄요, 아직 단정하기는 이르지만요, 일단은 길상의 승리입니다. 왜냐? 서희가 하루는 발길을 끄는 이상현을 초대해요, 집으로. 그래서 술상을 대접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앞으로 자신의 의남매, 그러니까 오라버니가 되어달라고 말을 해요. 그 말도 충분히 가슴이 저린데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요, 이제 자신이 나이가 차서 혼례를 올려야 하니 제 생각에는 길상이와 혼인을 하는 게 어떨까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현이요, 순간 이성의 끈이 딱 하고 끊어져요. 하하 거리면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웃더니, 결국엔 너도 니네 엄마처럼 종놈의 계집이 될 최서이네. 그 어미의 그 딸이로구나 하면서 술잔에 있던 술을 촥 하고 서희의 얼굴에 뿌리고요, 연추로 갔다가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길상이는 또 길상이대로 공노인의 수양딸인 공송애라고 있거든요. 공송애에게 살짝 마음이 있었다가요, 또 남편을 잃고 홀로 옥이라는 딸을 키워나가는 옥이네를 챙기기도 합니다. 월선이는 고생이 끝나지를 않아요. 용정으로 온 월선이는 국밥집 장사를 시작하는데요, 월선이랑 같이 있는 이민애, 용희의 부인이죠. 이민애가 보통 악독한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정말 이제는 용희 눈치도 안 보고요, 그냥 돈독이 올랐어요. 그래서 월선이의 돈에 손을 대는 거예요.
월선인의 국밥집이 용정촌에서 제일 장사가 잘 되는 국밥집이에요. 그런데 월세가 밀려요. 그런 모습을 본 용인은요, 어떻게 생각하냐. 아, 내가 못나서 월선이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런 모습을 보는 용인은 마음에 이곳은 지옥이야 라는 생각을 하고요. 한 지붕에서 두 여자를 거느린다는 죄책감, 그리고 자신의 무능력함, 거기에 농사를 짓던 사람이 장사를 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겹쳐서 마음이 점점 병들기 시작하고요. 스스로를 혐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용정으로 온 지 3년 만에 큰 불이 나요. 그런데 이민혜가 좀 이상한 거예요. 불 속에서도 아들은 찾지도 않아요. 홍이는 뭐 어디다 내팽개쳐 놓고 베개를 꼭 껴안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민혜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까지 빼돌린 돈을 베개에 넣어 놓았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불과 함께 베개는 타버렸지만요. 오랜만에 다시 등장한 인물도 있어요. 12년 만에. 용인은요, 용정촌의 길에서요, 김평산과 하만댁의 아들 김거복을 다시 만났는데요. 한복이와는 달리 남의 물건에 손도 잘 대고 애들도 잘 패고 인간이 덜 되었던 인물이죠. 역시나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김두수라는 이름으로 개명까지 하고 일본의 앞잡이, 밀정이 되어서 용정촌을 헤집고 다니면서 사람들의 움직임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방향을 알 수 없는 증오심까지 더해져서요. 원래도 나쁜데 세상 사람들에게 보복을 맹세하기라도 한 것 같은 도끼 품은 눈꼬리에 원한에 찼던 울음, 배바닥으로 땅을 밀고 가는 것 같은 찐득한 목소리까지 너무너무 무서운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새로운 땅에서 펼쳐지는 새로운 이야기인 만큼 기대도 더한데요. 서희와 길상이는 과연 어떻게 될는지, 김두수는 앞으로 어떤 악한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하네요. 2부, 2편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문화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